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랜티넷 무상증자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 유의미한 내용들 발췌해서 정리했으니까요.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특히 이제 재무제표까지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 이제 먼저 무상증자 일정인데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3월 29일 화요일 시간외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31일이니까요. D 플러스 2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은 이제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3월 30일, 30이죠.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플랜티넷이 기준 주가로 주가가 떨어져서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얼마나 떨어질지 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만약 3월 29일 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 3월 29일 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뭐 약식 계산법은 만 원이라고 종가를 가정한다면 현재 기업의 무상증자 한 주당 배정 주식 수가 1이죠. 1 플러스 1은 2가 되고요. 따라서 만 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5천 원이 되죠. 따라서 권리락일부터는 기준 주가가 5천 원으로 조정되어 하락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늘어나는 주식 수만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고요. 이는 간단 계산식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수는 보통 무상증자를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이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권리락일이 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주가 대비 이 간극이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만큼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명 이제 권리락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착시와도 같은 것이죠. 실질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주가가 갑자기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서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이 권리락일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때 수익률 계산이 자꾸 간혹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배정 수가 주식 수가 1 플러스 1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죠. 새로 받게 되는 주식 수만큼 그 주식의 수익률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간혹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찬찬히 계산해 보시면 특별히 1 플러스 1 100% 무상증자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새로운 주식은 4월 25일 자동으로 입고 들어오고요. 갖고 계신 계좌에 영영실을 기점으로 들어옵니다. 유상증자나 청약하는 방식처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세금 수수료 일부 제외하고 들어오고요.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의 주가는 사실 주가라는 개념이 없고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하시면 주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플랜틴의 최근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결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매출액은 285억 원, YY 18.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8억 원, YY 60%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8억 원 잡혔고 YY 537%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지분법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1년 3분기 누적 보고서 기준인데요. 확정 보고서죠.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56억 원이라는 지분법 이익이 잡혔습니다. 결국 이 영업이익에서 지분법 이익 때문에 결국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이 지분법 이익에 대해서 관계기업이죠. 기업이 투자한 관계기업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업이 이제 자회사가 있고 종속기업이죠. 자회사가 있고 지금처럼 관계기업이라고 하는 지분법 이익에 영향을 주는 관계기업이 있고 또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사실 정확하게 개념상 지분율로 나누긴 하는데 지분율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이 조금 잡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기업이 투자한 관계기업 보통 지분율이 20%에서 50% 미만이죠.
이 관계 기업 어디에 투자를 했나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의 실적은 이 관계 기업 투자로 인한 지분법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결산 기준, 20년이죠. 20년 결산 기준 기업의 관계 기업 투자 자산 내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투자 조합 등 펀드 뭐 이렇게 투자된 내역이 있고, 지분율이 지금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고 원칙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닌 그보다 높은 관계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지분율이 20% 미만인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게 금융자산이 아닌 지금 관계기업으로 분리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2020년 기준이고요. 지금 밑에 표는 2021년 3분기 기준입니다. 보시게 되면 내용이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된 기업들도 있지만 새롭게 바뀐 부분들도 있고,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노란색은 이 자회사죠. 종속기업입니다. 연결 회계로 잡히는 기업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지분율 50%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 이렇게 자회사로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종속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자산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기업들은 금융자산, 즉 투자 성격으로 보유한 이제 법인이고, 일반적으로는 지분율이 20% 이하의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지분율을 보시면 20에서 50%로 분류되는 관계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0년과 비교해 보시면 기업 현황이 많이 변화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금이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관계기업으로 분류된 부분이 많고, 2020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 부분 법인들이 변화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란색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로 인해서 현재 플랜티넷 실적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업들이 어떤 성격으로서 이렇게 잡혔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지분법 이익이라는 것은 장부상 이익이죠.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흑자로 전환되고 잡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연속 선상에서 영업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21년 3분기 기준 14억 원 이렇게 흑자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정 내역이라든지 운영자본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먼저 조정 내역 보시면 당연히 지분법 이익이 마이너스 56억 원 잡혔죠.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장부상 뭐 이렇게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빼주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제 운영자본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급 부채의 증가 14억 원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제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미루면서 현금이 늘어난 것이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잡힌 영업 현금 흐름이 14억 원이라는 의미고요. 지금 보시는 14억 원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잡힌 성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기업의 실질 현금 창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 현재 시점의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고, 지금 21년 3분기까지의 이제 기업의 현재 시점의 기업의 이제 현금 흐름이고요. 21년 3분기 누적 자산 현황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전체 자산은 873억 원인데, 이 중 관계기업 투자 자산이 174억 원이고요. 막 20% 비중이죠. 이렇게 투자한 이 174억 원으로 투자한 성과가 손익계산서상의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174억 원을 투자해서 56억 원의 지분법 이익을 상계한 것인데,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지분법 이익이라는 것은 투자한 회사의 주가에 따라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금융자산 쪽에 이제 속하는 수익 방식이고, 지분법 이익은 투자한 자회사의 실적을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지분만큼 수익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자회사가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산 구성 보시면 전반적으로 비영업 자산이 많은 모습을 보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실제 현금 창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기업이 누적되어 온 자산의 구성을 보면 그렇게 돈이 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비영업 자산이 많은 모습이 보이고요. 뭐 투자 부동산도 보이고 뭐 대체적으로 돈이 많아 보이고요. 일단 부채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플랜틴의 부채는 107억 원이죠. 그중 이제 기타 금융부채가 51억 원, 이렇게 유동 비유동해서 51억 원이고요.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금융부채에는 리스부채라든지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이 사실 단기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채의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자본까지 살펴보면 766억 원, 총 자본금은 766억 원이고요. 자본금 44억 원, 자본잉여금이 241억 원, 이익잉여금은 462억 원이죠. 뭐 비지비 지분이 104억 원 정도고요. 따라서 기업의 이제 21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14%로 매우 낮고 유동 비율도 326%로 매우 재무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금까지 꾸준히 뭐 현금 창출을 이어왔고 이익잉여금이 462억 원으로 이렇게 잡힌 부분까지 확인하면서요. 게다가 결국에는 뭐 부채 없이 뭐 지금 관계기업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비영업성 자산을 늘려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이제 현금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점에 지금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다소 뭐 이렇게 잡히고 있는 부분이 없지만 뭐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수한 그런 영업 성과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본잉여금의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30억 원 있죠. 이번 무상증자 재원이 바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무상증자 발행하는 신주가 766만 2320주인데 여기 액면가 500원을 곱하면 3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죠.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발행 초과금이 230억 원이라면 여기에 이제 38억 원을 빼고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은 192억 원이 되겠죠. 결국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드니 자본잉여금도 줄어들 테고요. 이 줄어든 38억 원만큼 자본금에 가서 다시 합산이 됩니다. 결국 자본금은 44억 원 플러스 38억 원, 82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본 잠식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현재 기업의 전체 자본은 766억 원이기 때문에 한참 여유가 있죠. 이렇게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내의 계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 뿐 실질 기업의 가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본 여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이 할 수 있는 회계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자기 주식은 무상증자를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증 후에 기업의 주식수는 1662만 2320주고요. 뭐 최근에 배당 공시도 했네요. 2.3% 정도 수준의 주당 200원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플랜티넷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과 최근 실적,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